예, 미래학교 늘봄 강사 사업 설명회 이제 제2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늘봄이 어떤 건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늘봄 학교를 운영하는 이 한국역사인문교육원 미래학교라고 부르는 이곳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는 주말형 대안학교로 시작해서 200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 차고요.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는 학생들을 뽑아서 어, 청소년 인문학교라 그래서 2년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저희 이 인문학교의 특징은 반드시 학부모가 같이 참가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문학을 하면 성적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떨어지는데요. 인문학 하면 성적이 떨어져요. 그런데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이것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드러납니다. 근데 이건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우리 인문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나중에 전화나 이런 걸 해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갈 때 너무나 즐거웠다는 거야, 사회학이. 특히 대학 들어가서는 논문을 쓰고 뭐 하는데 그게 경험이 엄청나게 좋았다는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단답형, 여기에 익숙한 거죠.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수월성 교육이 아니고 바로 이제 열린 교육, 우리 이제 다른 말로 전인 교육이라고 부르거든요. 전. 자, 그래서 아마 전인 교육의 교과서면 에밀이라고 있을 겁니다. 에밀, 루소가 쓴 건데, 그러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베스톨라치만 기억하니까. 예? 자, 하여튼 지금 현재 미래학교는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고요. 지하철 충무로역과 을지로 사가역 중간쯤에 있어서 교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 시작은 동대문에 있는 한옥에서 했는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을지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을지로에서 이제 지금 10년이 좀 됐고요. 동대문 한옥집에 한 10년, 20년이 됐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학생들을 12기까지 뽑았습니다. 12기. 12기. 왜냐하면 그 나중에 9, 10, 11, 12는 2년 과정에서 1년 과정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2기를 뽑았고 이제 더 이상 한 기수당 한 20명 정도였으니까 한 200, 한 4, 50명 정도를 배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모를 위한 과목을 개설했는데 코로나19에는 지금은 이제 시민 학습 공동체로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비용을 받고 뭐 이런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 막 여기 서산 마애벌 답사 사진이네. 그리고 밑에는 딱 보니까 이것은 그 중국 심양의 고조선 청동 단검 유적지인 정가와제 유적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실크로드 갔다 왔던 사진이네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 게 이렇게 국내 교육답사. 이것은 아스카베 신사라고 해서 예전에는 백제 곤지왕 신사였는데 일본 애들이 바꾼 거거든요. 거기 가서 찍은 사진. 요 밑에는 양양 오산리 사진이네요. 그리고 어머니 욕사고실은 2002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58차 이게 8주 과정이었습니다. 8주 과정해가지고 1년에 한 두 번에서 네 번? 네 번 했습니다. 그래서 59차까지 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전통놀이 전승 활동을 중심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프에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유튜브를 활용하는데 우리 유튜브 기관이 단체 기관 유튜브가 왜 채널이 세 개냐? 아까 말씀드렸죠. 평생 비영리 민간단체 이름은 한국청소년역사문화홍보단 줄여서 한청단이라고 부릅니다. 홍단이 아니고 청단이 아니고 한청단. 예? 한청 그럼 외우기 쉽더라고요. 예? 한청단. 그리고 이것은 평생 교육기관 한국역사인문. 그래서 요 두 개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이름이 미래학교다. 그래서 기관 단체 채널이 세 개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 단체가 하는 일을 홍보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학습 공간으로 했던 것들은 다 이렇게 예,
유튜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TV, 한자 TV, 전통놀이 TV, 궁궐 박물관 TV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지만 이 안에 정말 괜찮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자 TV가 가장 활성화해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놀이나 궁궐이나 한국사는 그때그때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이제 행사를 올리지만 한자 TV는 매주 목요일 정규 과정으로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뒷부분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전통놀이 지도사범 1기, 2기, 3기, 4기인데 왜 2019년에 1기를 했는데 왜 지금 4기밖에 안 됐냐? 코로나19로 3년을 탁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2기, 3기를 했고 지금 4기. 그래서 1기, 2기, 3기 선생님들이 지금 미래학교 강사 모임으로 활동하는데 39분이 있고요. 이제 4기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됐고 7분 정도가 이제 미래학교 강사 모임으로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학교 강사 모임은 약 45명에서 46명 정도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역사인문 아카데미는 목요일마다 항상 그래서 지금 목요일마다 하는 건 이제 고전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고전, 그래서 한자라든지 또는 한문으로 된 여러 인문학 고전들. 그래서 목요반은 쉬는 게 없습니다. 늘 목요일 날 합니다. 오전에. 그래서 이게 목요반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놀이 전승 활동은 이 미래학교 강사 모임의 선생님들의 한 80%가 전통놀이 지도사범들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 궁궐 지도사도 있고 박물관 해설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한국사 하는 사람도 있고 현장 체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지도사 자격증은 그 코로나19 기간 때문에 양성을 안 해가지고 안 해서 다른 부분들은 예전에 했던 분들은 다 자기 영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미래학교에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전통놀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전통놀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뭐 지역 축제나 이런 데를 지금 계속 조사하고 제안하고 요 상태인데 요건 이제 재단법인으로부터 우리가 전통놀이 가운데 하나를 개발한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 전통놀이 서산대사가서 창안하신 그래서 성불도놀이는 지난 5월 달에 1차 시연했고 7월 20일 날 하려고 했는데 장마가 있어서 이것을 8월 31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전통놀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날 오시면 성불도를 더해서 많은 전통놀이를 배울 수 있고 아 이런 전통놀이가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미래학교 사는 이 전통놀이는 초등 4, 5, 6학년의 늘범 교실에 되게 적합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경도를 하게 되면 승경도를 2시간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승경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선의 이야기라든지 관직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3회를 한다 그러면 승경도가 3회 그다음에 승남도를 한다면 3회 그러면 승경도와 승남도라는 전통적인 두 개의 판놀이로 6차 강좌를 하는 겁니다. 6차 강좌면 2시간씩 12강좌고 아시겠지만 늘 보면 기존 표준 그 교육비가 시간당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사정에 따라서 두 번째 시간, 2시간째는 50%를 주는 데도 있고 그대로 적응해서 8만 원을 주기 시작합니다. 8만 원. 이렇게. 그래서 단위적으로 볼 때는 이 그 비용이 상당히 높은 비용입니다. 교육비가 상당히 높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한국사 현장 답사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하는데 지난번 7월 달은 청계천을 했고요. 8월 달은 무더위로 원래 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덥고 휴가철이라 해서 8월 달은 하지를 않았더니 우리 미래학교 강사 선생님들 가운데 그래도 한 번은 가자. 그래서 8월 23일 날 금요일 날 그것은 이제 이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날 행주 대첩의 역사 현장 이 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뒷부분에 제가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통놀이 지도사업은 제5기 과정인데 5기 과정을 원래는 연수 과정이 끝나고 겨울방학 때 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고 또 겨울방학 때 하면 또 시간이 늦어질 것 같다. 그래서 아마 8월 말에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수 과정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연수 과정을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래학교의 가치, 강사 늘봄 강사를 같이 하는 분들을 일차적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하면서도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학교가 정해진 그 틀에서 하실 수 있는 분 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개인적으로 또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래서 이 전통놀이 지도사 5기를 8월 말에 개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사업 설명회가 끝나면 우리 여기 전임 교수하고 상의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바로 공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역사인문 아카데미 얘기했고, 그다음에 전통놀이 전송 활동은 미래학교 강사 모임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전부 여기에 강사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사 현장 답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4개가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미래학교 늘봄 강사 지금 사업 설명을 하고 늘봄 강사를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연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늘봄 강사 소신용이 있는데 이것은 열려 있는 밴드라서 어느 분도 관계없어요. 여기는 정보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기는 늘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서울시민대학을 설계할 때 모든 지식은 공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공유.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 아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구멍가게 안 됩니다. 내가 가진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면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면 내가 개발하기 때문에 가장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전체 규모 중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드리고 이 늘봄이 많은 쪽으로 퍼져나가서 특히 미래학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가게 되면 그쪽에 이 미래학교 늘봄 강사가 아닌 다른 분들이 가지만 늘봄 강사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한다. 그리고 미래학교 늘봄 강사를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밴드가 따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따로 초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러 사업 중에 저희가 있는 데가 충무로기 때문에 거기가 이순신 장군 생가예요. 근데 이순신장 관련된 모든 축제는 저 아산으로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가 1기, 2기를 모집해서 일단 지금 단행본은 들어왔는데 지금 몇 곡지가 안 들어왔고 또 이 이순신 재단과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좀 지금 이렇게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큰 문제 없이 이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들한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얘기해 준 거고요. 미래학교 강사 모임은 이제 여기 전통놀이 지도사든 다른 미래학교에서 했던 자격증을 받은 분들이 미래학교를 통해서 활동하거나 미래학교가 아니어도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강사들 모임을 따로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39분, 이게 어제 한 거니까 39분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전통놀이 지도사범 4기가 이제 자격증이 이제 배급이 자격증이 나오면 아마 6에서 7분 정도 이렇게 추가를 해서 그래서 늘봄 강사와는 구분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늘봄 강사 가운데 나는 미래학교 강사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동시에 참여할 수 있고 미래학교 강사 모임은 당연히 늘봄 강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근데 강사 모임은 2개라는 거. 늘봄 강사와 강사 모임은 구분돼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학교 늘봄 강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현재 미래학교 늘봄 강사는 4개 분야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놀이분과, 역사분과, 과학분과, 문화유산분과.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늘봄 강사를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미래학교란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시거나 미래학교에서 파견할 때 같이 가려면 반드시 자격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그 자격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자신이. 근데 이제 우리가 대학교의 강사나 대학교 교수가 아닌 이상은 공적인 자격을 또 어떻게 갖느냐. 그건 이제 뒤에서 얘기하고 우리는 놀이분과를 하기 위해서는 전통놀이 지도사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역사분과에서는 한국사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사는 없어도 돼요. 한국사. 그다음에 과학분과는 과학유산
과학유산에는 전통과학도 있고 미래과학도 있고 과학 이념도 있고 과학 공작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 특히 방과학교 아시는 선생님도 알겠지만 역사 관련된 공작과 과학 관련된 공작이 인기가 되게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전통 과학과 관련된 공작도 되게 많아요. 공작이나 뭐냐면 이렇게 맞추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막 그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거 이렇게 붙이죠. 그런 것처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과학 공작들, 고대인들이 그런 건축과학이나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형태의 놀이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왜 이것을 안 했느냐? 우리는 전통 놀이에서 판놀이를 가르쳤지 이걸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늘봄이 되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 부분,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 그리고 이제 문화유산이 가장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문화유산은 적어도 이 유물유적, 한국 유물유적 해설사를 한 이유는 박물관 해설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박물관 해설사와 궁궐 해설사는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궁궐하는 궁중 그뭐 국립유적본부하고 그다음에 그 박물관 협회에서 자기들이 독점한다고 요 두 개의 해설사를 못 붙이겠어요. 그래서 궁궐도 문화지도사, 궁궐지도사입니다. 그리고 박물관도 한국유물유적해설사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국유물, 그러니까 박물관이고 궁궐문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서울 근교를 하기 때문에 서울문화유산.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에 있는 뭐 박물관, 서울 뭐 많죠. 뭐 한양도성도 있고 막 수많은 서울에 관련된 이것이 바로 서울문화유산 지도사. 그래서 요 세 개가 요 분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아마 202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개설을 할 건데 올해는 놀이분과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수가 1차, 2차가 있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주말에 따로 서울 유수호텔과 서울 남산에 유수호텔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양시에 고양 유수호텔이 있거든요. 거기 어디냐면 무학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박 2일 형태로 아마 연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는 1차, 2차 연수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냐 이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늘봄 강사가 되려면 세 가지 능력을 객관적인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게 하나가 어떤 거냐면 경력입니다. 우리는 학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력. 그러니까 여기에 현장 체험을 하거나 아이들 돌봄하거나 이런 분들, 방과학교 선생님들은 되게 경력이 풍부하시고 경험도 풍부하셔요. 그러니까 이 자격이 된다는 거죠. 특히 미래학교에서 강사 모임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그 경력 증명서를 다 떼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 다 활동한 게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격증입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서 미래학교 강사 모임에 늘봄 강사가 되면 이제 11월 달에 시교육청이나 이런 데다 제안하거나 공모에 이제 우리가 가려면 거기 선생님들의 이 경력과 자격증과 뭐가 필요하냐면 결핵이 없다는 증명서, 건강 증명서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성범죄, 그 조회, 그다음에 성폭력, 그다음에 성희롱, 교육 이수증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개를 넣어야 돼요. 그거 다 준비해서 자 첨부해서 우리가 기관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한 행사, 우리가 했던 경력, 그리고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늘봄 강사의 이력이 전부 들어가야 돼요. 그때 이제 경력과 자격증은 필수고 그 다음에 저작물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미래학교 강사 모임 선생님들은 대부분 저작물이 있으세요. 그 저작물도 갑자기 뭐 바람이 부니 구름처럼 하는 그런 에세이가 아니라 관련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하는 분들은 이순신 역사문화 탐방로를 걷다라는 그 자격 그 뭐지 저작물 이미 글 썼어요. 지금 네 분만 아직 안 들어오셨거든요. 그분 들어오시면 이제 재단하고 해서 그건 이제 정리할 거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그 미래학교에서 나온 지금 저작물이 서울 옛길 600년 요거 24분이 공동 제작한 거고요. 궁궐과 왕릉도 28분인가 한 거고 우리 문화재는 14분. 그리고 지금 8월 중순에 나오는 게 전통놀이 사용 설명서. 아마 이제 우리가 전통놀이 지도사면 이런 분들이 배우고 했던 그 책들이 이론과 종목해가지고 원고가 이미 다 넘어갔어요. 사진까지 싹 완전히. 그리고 어제 제
머릿말 서문이 어제 넘어갔으니까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편집 끝나고 이 8월 초에 아마 편집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그 주간에 아마 이제 책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도 28분이 참여합니다. 근데 그 28분 다 일기 하신 분들은 그걸 예상을 해서 자격증과 저작물을 했는데 코로나19와 출판 환경 때문에 지금 4년 된 거, 3년이 넘은 거죠. 3년. 되게 죄송한데 그래도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그래도 조금 이제 미안한 마음을 이만치 다른 겁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그분들한테 그 이 미안한 마음을 덜려면 그래도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그러면 이제 그게 네 번째가 그거고 다섯 번째가 또 이것도 시정부에도 돈 받아서 한 건데 서울 문학유산 예, 그 서울 문학유산 뭐지 제목이 서울 문학유산을 걷다구나. 아 서울 문학유산 기획이다. 서울 문학유산 기획은 이미 원고가 나왔고 표지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출판사가 좀 미루자 그래서 전통놀이 다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아까 이순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늘본 프로그램이요. 우리가 했던 이런 프로그램의 그 교환을 전부 다 이제 책 속에 넣을 거나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아까 내 노하우를 왜 공개하냐고. 그러면 그것은 예, 그 영역을 줄이는 거예요. 그 늘봄을 열면 그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범위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늘봄의 중요한 참고 교과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물관하고 궁궐. 여기 궁궐은 그냥 궁궐의 주제고요. 이건 궁궐의 건축물을 얘기한 겁니다. 이건 궁궐의 주제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조선 궁궐실록이라는 거. 그건 원래 하려고 했다가 지금 잠시 미룬 건데요. 태조대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왕의 연대길로 궁궐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뭐 그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이제 박물관 유물. 아마 박물관 유물은 늘봄 프로그램 중에서 무지 중요한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그것은 아마 2025년도에 저작물은 이 늘봄 강사 활동을 하면서 우리 미래학교 강사 모임과 함께 아마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6종이 나온다는 거. 서울예길, 궁궐왕릉, 우리문화재는 나왔고 그다음에 전통놀이 사용설명서, 서울문학기행, 그다음에 이순신 역사탐방로를 걷다. 이 세 개가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저작물이 있으면 적어도 이력서를 낼 때, 경력 증명을 낼 때 충분한 자격을 보여준다는 거죠. 객관적 자격. 이렇게 요건 설명하면 되고요. 우리 미래학교 민간 자격증은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학교 거, 한국역사인문교육원, 또 하나는 한국 청소년 역사문화 홍보다. 그래서 미래학교는 현재 둘, 여섯, 일곱 개인데 우리 미래학교에서 하는 전통놀이는 지도사범이고요. 여기 이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민간 자격정보 서비스를 가서 전통놀이 지도사범 치면 이게 나오고 거기에 교육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자격증은 있는데 자격증 매치 교육하는 기관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문을 닫았어요.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격명과 이제 자격 발급 기관이 다 나오고 또 여기를 치면 이렇게 자격 정보가 다 나오고 또 밑에 보면 몇 년도에 몇 명 배출했는지가 연도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요건 이제 한국 청소년 역사문화 홍보단이 현재 가지고 있는 12개. 원래는 코로나19 이후에 다 반납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거 하나당 연간 인지대가 4만 500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5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실장님과 몇 분이 그래도 혹시 어쩔지 모르니까 그냥 놔두자. 그러면서 학습 공동체가 되면서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남다 보니까 지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한청단에서 만든 자격증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여기 전통놀이 지도사. 그래서 이 전통놀이 지도사는 일반인들을 위한 거고요. 미래학교 강사 모임이나 이거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전통놀이 지도 사범. 전통놀이 지도사이 좀 높은 단계고 여기가 일반 단계. 그래서 여기 뭐 투호 지도사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급기관이 있고 전통놀이 지도사가 사범, 그 밑에 1급, 2급, 3급인데 이 전통놀이 지도사는 사범은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통놀이 2급과 1급을 따서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진로 설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배출. 근데 여기서 배출하셔서 우리 지도사범으로 오셔서 단계별로 진로 설계를 받으신 분들이 지금 4분 계십니다. 강사 모임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아마 올해까지 이제 우리가 기반 구축하면 내년도에는 활동의 영역이 되게 높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우리가 새로운 이제 늘봄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니까 이 부분을 또 다른 시간대에 또 늘봄 관련된 사업 설명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10월 중순에 늘봄 그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늘봄을 소개하는 이렇게 하시고 늘봄 자격 과정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 과정은 4개 중에 2024년 후반기에는 놀이분과만 한다. 왜 하냐면 놀이분과가 1학년, 2학년만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2025년도에 가면 이렇게 그 날짜에 맞춰서 역사분과, 과학분과, 문화유산분과가 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환 강좌입니다. 이 교환 강좌는 우리 미래학교 늘봄 강사를 위한 교환도 있지만 이 교환을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연수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환을 어떻게 구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위한 교환 강좌를 따로 마련할 겁니다. 지역에는 또 지역 단위로 가면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가거나 그분들이 이렇게 그 1박 2일로 연수 과정으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환 강좌 중에 박물관 유물을 가지고 하는 교환 강좌도 있고 아까 말한 병태기활도 있을 것이고 투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래놀이도 있을 것이고 칠교도로 하는 놀이, 익지도도 있을 것이고 연기도도 있을 거.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익지도 연기도 하면 그거 다 짝맞추기 놀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보는 놀이 같은 것들.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우리는 참교육만 참고로만 하지만 고누도 우리가 확보한 고누가 한 60종 되거든요. 그중에 초등학교 1, 2학년에 맞는 거, 초등 3, 4학년에 맞는 거, 초등 5, 6학년에 맞는 걸 다 분류해서 다 교환으로 다 만들 겁니다. 그때 여기 미래학교 늘봄 강사로 참여하지 않아도 이 교환을 구입할 수 있는 교환 강좌, 뭐 비용도 뭐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마 이 교환은 대부분 미래학교 강사 모임의 선생님들이 상당 부분 교환 강좌를 아마 맡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회의도 우리가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늘봄 강사 이제 참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요. 1차 연수 과정과 2차 연수 과정을 이제 8월 초에 다 이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전통놀이 지도사범을 하반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8월이나 9월 초나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연수 과정 하시는 분들은 이 전통놀이 지도사범을 이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게 그 11월 달, 12월 달에 올릴 때 이 자격증을 첨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자. 그래서 먼저 자격 과정을 앞쪽으로. 그래서 전통놀이 지도사범을 들으면서 연수 과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공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전반기에 한국사 박물관, 그다음에 전통놀이 6기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우리 하반기 지금 2024년 하반기에는 초등 1, 2학년 대상의 놀이 예체능이라고 불렀습니다. 놀이 예체능. 그래서 얼만큼 교환 강좌를 만들지는 아직 우리 강사 모임 회의가 8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를 해서 선생님 이제 다 공지를 할 겁니다. 응모도 할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교환 강좌가 15개다. 그러면 15개가 교환 강좌로 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 가운데 도저히 연수 과정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미래학교 늘봄 강사로 굳이 활동하고 싶지 않다 해도 이 교환 강좌는 들 수 있다. 근데 이제 늘봄 강사로 그 늘봄 그 소식을 알고 싶으면 그냥 여기 그냥 소식용 그냥 밴드에 있거나 여기 교환 여기 그냥 카톡방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정보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될 거고요. 여기 전통놀이는 세계놀이, 전래놀이, 특화 종목, 뉴스포츠 4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환 강좌가 있을 것이다. 연수 과정과 교환 강좌가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연수 과정은 당연히 교환 강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교환 강좌 속에는 연수가 없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수 과정은 반드시 이제 우리 후원위원이 돼야 된다. 후원위원이 되면 아시겠지만 다른 자격증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교육비가 면제입니다. 그 대신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저기 미래학교 늘봉 강사로 꼭 활동해야 돼요? 그건 아니고요. 후원위원이 되면 미래학교의 강사라든지 늘봉 강사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는데 개별적으로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일반 수강은 이 연수 과정과는 별개로 교환 강좌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과정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격증 과정은 아마 여기 후원위원 가입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학교 지도사범 과정을 하면 대체적으로 20명이면 15분이 후원위원으로 오셔서 하시지만 5분은 일반인으로. 그래서 그분들을 수료하면 자격증을 받고 개인으로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후원위원으로 오신 분들은 내가 그 늘봉 강사 하겠다 그러면 늘봉 강사 자격증이 오는 거고요. 자격이 되는 거고. 아, 나 미래학교 강사 모임으로 활동했다면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반 수강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개 구분도 제대로 공지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학교 후원위원은 그 자격증 과정의 모든 교육비는 다 면제입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이제 연수는 따로 이제 할 때 연수 과정 우선 참여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수할 때 엄청나게 우리가 뭐 인원을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학교 강사 모임에 있는 분들 가운데 여기 늘봉 강사로 활동하시겠다는 분 때문에 아마 인원이 아마 상당 부분이 이렇게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수 과정에 몇 명이 될지를 선생님들하고 합의를 해서 공지를 하면 그때 오시고 또 이분들은 미래학교 강사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위원회 가입하면. 그래서 두 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미래학교 강사 모임도 할 수 있고 미래학교 늘봉 강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늘봉 강사를 하면 교환 강좌가 아마 상당 부분 혜택이 있을 겁니다. 할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환 강좌가 2만 원이다. 그러면 이분은 뭐 만 원이다. 교환 강좌가 3만 원이면 이분은 뭐 15,000원이나 2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할인이 될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 이제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초에 이제 여기 공지는 항상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학교의 모든 밴드의 종합이 요겁니다. 한국역사인문교육원에서 미래학교. 요게 이제 일반 우리 미래학교 공식 밴드고요. 그다음에 소식은 반드시 요걸 통해서 합니다. 소식. 그런데 이제 미래학교 연수나 거기에 오신 분들은 이제 늘봉 가서 전용 밴드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용 밴드가. 그래서 지금 아무도 초대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은 늘봉 강사에 참여하신 분들. 그래서 늘봉 강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소식은 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는 10월 달에 연수 과정이 돼 있고 2차는 11월 달에 돼 있어서 시간이 될 때 1차에 참여하시거나 안 되면 2차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예. 예. 일반 수강 학습자 대상의 교육 과정은 이렇게 자격증 과정 참여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환 강좌도 되고 교환 강좌. 그리고 교양 강좌도 참여하셔도 됩니다. 일반인들한테 우리는 뭐 교환 강좌 오셔도 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양 강좌는 뭐가 운영되는지를 간략하게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 행사인데요. 지금 현재 한국사 현장 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현장 답사는 여기 밴드가 따로 있습니다. 밴드가. 그래서 여기에 오면 지금 현재 9월 달은 7일 경희궁입니다. 아마 경희궁에 관련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스토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희궁 9월 7일 첫째 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특별 답사는 행주산성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 10시부터 13시. 그래서 뭐 이렇게 일반인분들은 행주산성만 가면 다 끝 아닙니다. 행주산성을 주변으로 해서 건율과 행주대첩 관련된 많은 유적과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기 보통 현장 답사를 하면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주차장에 내려서 행주산성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행주산성을 하나도 못 보는 겁니다. 행주산성은 외곽에서 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강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강 쪽으로 가서 행주산성 쪽으로 올라가야지 행주대첩의 의미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리고 이날 13시 끝나고 나서는 그 행주 산성 앞쪽에 그걸 행오라 가는데 거기에
특산물이 있습니다. 웅어라고 하는 특산물인데요. 그거 이제 맛집 기행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거기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끝나고 가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이 웅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래야지 입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날 특별 있으니까 이때 참여하신다면 여기 한국사 현장답사 네이버에 오시면 여기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답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9월달 그리고 10월달은 첫 주가 워낙 많은 행사가 있다 보니까 9월 28일 날 풍납토석인데 이날 아마 원래는 8월 30일 날 하기로 했는데 이날 성불도 행사로 바뀌어서 한 달 연기된 겁니다. 그래서 이날 백제 관련된 전통놀이가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이 전통놀이 지도사범들이 축제 참여할 때 저기 공주 부여의 대백제전과 여기 송파에 있는 백제문화축제 거기에 백제 전통놀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날 여기서 시연을 하는 겁니다. 시연. 자,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은 성북문화유산 특별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이 2026년도에 한국사와 관련된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애들을 데리고 한국사를 가냐 그런 게 아니에요. 교실에서도 답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놀이와 인문학과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스토리보드도 만들고 카드 뉴스도 만들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행주대첩을 이해하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행주대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답사 같은 데를 참여하면 많이 그런 감성을 배울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사비가 원래는 답사비를 안 받았는데요.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10,000원을 받습니다. 교재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답사비가 딱 10,000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가 목요 강좌입니다. 목요 강좌인데 목요 강좌는 일단 한자인 설문회자가 1년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한 달에 3번, 4번이 다 설문이고요. 그 한 개, 두 개 빌 때 이제 입문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인데 지난대는 천문인데 이거 다 저기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다 있고요. 그다음에 8월 1일 목요일은 성불도인데 성불도에 있는 많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어렵고 잘 모른다 그래서 특별 강좌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불도에 관심 있거나 전통론에 관심 있는 분은 이날 오시면 그래서 오신 분한테 혜택을 드려야 된다. 그게 뭐냐? 안 분들한테도 안 주니 저기 드리니까 안 온다 이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오시는 참가자한테만 자료를 드린다. 그리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날 약 30분 정도 그 시연 행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성불도에 대한 그래서 성불도는 단지 불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통 문화를 배우는 겁니다. 사찰도 배우는 거고 내가 문화유산 답사를 할 때 사찰의 구조를 잘 모르거든요. 그걸 우리는 가람배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요날 시간이 되시면 그리고 9월 5일 날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시간 어떻게 구조했고 간력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 원래는 이게 8월 달 거였는데 성불도가 지금 급해서 성불도가 8월 달로 가 있고 9월 5일 날은 시간. 그래서 요 목요 강좌도 관심 있으면 이거 목요 강좌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면 안 되니까 웹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10분을 넘으면 제가 딱 중단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 예, 서먹서먹하도 자꾸만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꼭 참여해달라는 그리고 이날이 이제 우리가 8월 31일 날 성불도 놀이 체험마당이 남인사마당에 있습니다. 8월 3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11시부터 1시까지 그래서 이때 오시면 성불도위에 아마 구구소환도라는 것 저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으로 대상을 할 때 교환이나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어떤 걸 선정하냐면 아마 교육적 효과가 있는 거 예체능인데도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을 선택한다 그러면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그게 뭐냐 구구소환도, 승남도, 승경도 이 세 개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라 봅니다. 그때 여기 접호가 된 것은 제가 이거 안 바꿔서 그래요. 구구소환도, 승남도, 승경도 요 세 개를 요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남도와 승경도는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이 역사나 이걸 다 고민하고 고증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다 재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구소환도와 승남도와 승경도를 학교에 늘봄학교 2020년 고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이 놀이가 어떤 건지 한번 참관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현재 저희 행사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래학교 강사 모임에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저희들 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강사 모임이 있고, 저희 강사 모임은 16회는 8월 31일 날 그날 행사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행사 이전에 8월 중순, 8월 초에 임시 모임을 할 겁니다. 임시회의.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각 교환을 준비하고 뭐 하려고 해서 저기 교환 접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임시회의를 한번 할 거니까 이건 이제 정기 모임이고 임시회의를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강사 모임 선생님들은 이때 오시고 강사 모임 선생님들은 현재 따로 이렇게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학교 공식 밴드 위에 각 역할마다 딱 밴드가 있습니다. 전통놀이 5기는 5기 밴드가 따로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늘봄 이 무엇이고 이 교시는 늘봄을 이제 운영하는 미래학교, 늘봄에 참여하는 미래학교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궁금하신 거 질문하고 받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네. 저는 한 20분 잡았는데 안타깝게 7분 정도가 남았네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열어서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 여기 이렇게 얼굴 키신 분들은 다 미래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시고 이러니까 얼굴이 익숙해서 이렇게 한데 처음 오신 분들은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잘 안 열으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시대는 비주얼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주얼에 대해서 그 탤런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탤런트나 우리나 똑같이 하늘이 준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을 거부하면 부모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유전자에 대한 배신. 예, 하늘은 공평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하시는. 아, 제가 광래영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분이거나, 왜냐면 나향이라는 이름이 쉽지 않거든요. 불교식 이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아, 우리 여기 이제 여기도 이렇게 만드십니다. 스토리보드 같은 교재는 강의교사 직자가 아닙니다. 우리 강사가 다 만드는 겁니다. 딱.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저기 어, 활쏘기를 한다. 그리고 국궁. 그러면 국궁을 어떻게 하는지 스토리보드하고 이런 걸 우리가 다 교환을 만드는 겁니다. 필요한 교환, 교재는 살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병태교활 같은 것은 선생님들 어떻게 만들어요? 교환은 만들어지만 병태교활은 어떻게 하든지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시골에 가서 우리 저기 아버지한테 나무 가서 잘라주겠어. 그러면 그분이 이제 잘라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다듬으면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도구나 이런 것들은 저렴하게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교환은 강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궁금증 풀리셨나요? 일본 강사는 청년이 있나요? 청년이 있으면 좋죠. 네. 왜냐면 이 정년. 정년 예. 죄송합니다. 정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선생님들이 이게 이제 두려우신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방과후 학교잖아요. 방과학교의 그 주체는 학교 교사예요. 교사들. 그러니까 교사들이 나이가 드신 분이 이런 사람들 되게 꺼리니까. 그렇지만 지금 늘봄은 그게 아니에요. 늘봄은 행정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만일 미래학교에서 나이 제한한다면 그 학교는 안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편견이거든요. 왜 아이들한테 노인이 가면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희롱한다. 그러면 노인이 성희롱하나? 젊은이도 성희롱하고 나이와 관계없죠. 그건 성품인데
할아버지가 손주를 가리키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동생을 가르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은 동생을 가리키는 마음으로 갈 것이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손주를 가리키는 마음으로 갈 것이고 서로 경험과 다 다른 거죠, 영역이. 그래서 우리는 만일 어떤 학교에서 나이 제한을 한다면 그 학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요새 50대가 돼서 가장 활동을 잘하지 누가 30대, 40대 이거 하겠어요. 그 시간 있으면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지. 맞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응원해 줘서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늘본 강사는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걸요? 그 늘본 강사로 이제 예. 학교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기관 단체나 이것을 학교에서는 거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걸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방침을. 근데 어느 학교는 한 학기 한 학기로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는 1년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경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학교도 이제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응모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될 확률이 있냐 없냐는 프로그램에서 결정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실력교장 있으면 그 강사 그 늘봄 행정하시는 분을 다 알아요. 뻔한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은 2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 때우느냐고 긍긍하다는 거 알고 있고요. 저 애는 애들 되게 싫어한다는 거 애들도 알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고가 나면 이제 미래학교는 이제 미래학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학교도 그런 이 증명 자격증이 딱 필요해서 가는 거고 개인이 가는 것은 개인이 책임지는데 왜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의 늘봄 시스템이 이런 기관 근데 이제 기관도 뭐 경향신문 이런 기관들은 그 교육청이 한 거고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방과후에 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왜? 예를 들어 어느 선생님이 그 시간대에 그 교육 프로그램을 펑크를 냈어요. 결혼이 생겨서. 그러면 개인으로 들어간 사람은 학교가 모집하려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그걸 메꿀 수 있는 게. 결혼을 보충할 수 있는 게. 근데 기관은 되잖아요. 그게. 업체는. 바로. 그래서 아마 업체가 전체 늘본 프로그램의 60에서 70%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늘본 기관, 기관 단체 업체가 거기를 채울 수 없는 한 30%는 학교가 아마 개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학교에 그 여러 번 이렇게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 모든 학교에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있긴 있는데 가끔 교육청 거기 하지만 그 학교가 거기 올리지 않거든요. 그럼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개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고 우리는 기관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으로 못 들어가도 우리 기관을 통해서 개인을 소개해서 들어가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한테 방과학교 많은 요청이 오지만 우리는 일체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요청을 하면 늘 보면 보낼 때는 기관이 가는 거 있고 기관이 소개해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연수 받으면 경력 없이 처음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경력이 많은 사람은 프로그램이 교환이 5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특히 방구에서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 제가 아시는 분은 환경도 할 줄 알고요. 역사도 할 줄 알고 답사도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진짜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방과학교의 여왕벌이세요. 그리고 얼굴도 이쁘시고 친절하셔. 학교에서 최고 인기입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충실히 따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환이 10개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처음이잖아요. 그때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나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더하기. 그러니까 놀이라 해서 놀이 10개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놀이 중에서 나는 7교도를 한다. 그러면 여기 7교도 전문가도 있지만 우리가 7교도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그 자료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 7교도 원문부터 도형부터 중국에서 나온 7교도 이걸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7교도 도형과 주제가 도형이 한 5천 개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제도 많습니다. 숫자부터 해서 문자부터 해서 다양한 형태. 그래서 나는 그 7교도를 전문적으로 한다면 7교도 영역을 5개 이상 교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를 전부 다 몰라도 7교도만 내가 전문을 하겠다. 아니면 고능놀이만 했다 그러면 2개만 해도 교환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요번 연수는 놀이 연수입니다.
참여 금액이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거 끝나면 하겠지만 20만 원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저희들 왜냐하면 늘봉 강사를 하시려면 우리 회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공적으로 이분을 예, 회원이 아닌 분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격증 과정이 다 무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후원 회원은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회원이. 그 대신 교육비나 이런 것들은 다 무료니까 예,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연수 교육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환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늘봄에 오시는 선생님들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의 교환은 약간 다를 거예요.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것도 아직 논의가 아직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이제 오늘 사업 설명회가 끝나면 공지를 바로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도 전혀 관계가 없다. 경험이 풍부하면 교환을 많이 갖는 거고 예, 경험이 없으시면 이번에는 나는 하나만 집중하겠다. 나는 요번에 승남도만 집중하겠다. 승경도만 집중했다. 아니면 전래놀이 가운데 좀 아이들과 다쳐서 할 수 있는 놀이가 지금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계놀이라든지 뉴스포츠라든지 또 우리가 개발한 놀이들 많아요. 실제 이것을 우리가 민속축제에서 해봤어요. 우리 여기 최성훈 선생님도 계신데 근데 되게 재밌어요. 뭐 발로 하는 골프도 있습니다. 발골프. 타구라고 하는데요. 막 중학생들이 거의 막 이렇게 미쳐서 좋아서 그러니까 놀이는 재미없으면 참여자가 재미없으면 아무리 좋은 놀이도 재미없는 거고요. 별 볼 일 없는 놀이도 참여자가 재밌으면 즐거운 거죠. 그런 이제 스킬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 우리 선생님들은 저기 물어봤는데 전통놀이 지도사범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놀이 분과에서 놀이 교사로 가려면 뭔가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데 왜 우리가 전통놀이 지도사범을 하냐? 놀이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고 가장 고도의 그 지적인 게 필요해서 그래 이걸 배우게 되면 다른 놀이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놀이 여기 뭐냐 목요일도 나가 유튜브 강의도 보고 답사도 나가 이건 자유입니다. 그냥 이렇게 오셔도 되고요.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참여해서 얼굴을 많이 익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이 34분, 4분을 넘겼네요. 이제 1분. 지금 전통놀이 지도사범 개설 일자를 아마 오늘 우리 선생님들하고 전임 교수들하고 상의하지만 8월 32일, 8월 30일인가? 금요일, 8월 30일 금요일로 잠정 지금 해놨는데 합의하면 바로 공지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지도사범 자격증을 따놨는데 나 도저히 이번에 연수를 못하겠다. 그러면 그분은 저때 하면 됩니다. 1월 달에 2월 달에 이렇게 1박 2일 연수도 있을 거고 또 2025년도 또 연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참여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자격을 일단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연수기가 아까 저기 사주 올려놓은 거 있는데 이것도 다시 재공지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충분하시고 지금 이제 여기 올린 이제 이 강좌는 다시 유튜브에다가 올려서 거기 우리 밴드 있죠? 거기에 거기 있는 분만 볼 수 있게 했어요. 일반인들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여를 지금 사업 설명에 참여 못 하신 분들이 한 15, 20분이 되세요. 그분들도 이걸 보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은 그 유튜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고 공지를 밴드에 공지할 테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우리 이제 여기에 참여하시는 이제 전임 교수도 많고 미래 강사, 미래학교 강사 모임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초기 있는 분들은 초기에 오신 분들은 서먹서먹 그래요. 근데 늘본 강사를 가려면 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익숙해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이런 그 행사가 있을 때 부담 없으면 와서 같이 얼굴도 보고 이런 분들이 하구나. 그래서 그런 걸 하면 그 연수할 때 우리가 쑥스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2차 사업 설명회를 마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공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